자, 그런데 이 IRP는요,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70%로 제한해 줍니다. 자, 돈을 다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방어선을 구축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퇴직연금을 투자자산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원금은 지킬 수 있다, 리스크는 해칭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 이사입니다. 자,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요, 혹시 IRP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긴 해요. 이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연말정산할 때 좀 다룬 적이 있기는 해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받는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는 계좌를 IRP 계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계좌를 좀 최대한 잘 운영을 하면 우리가 원래 받는 퇴직금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IRP 만들어라 라는 말을 앞으로 정말 질리게 들으시게 되실 건데, 오늘은 그래서 이 IRP가 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영상에서 쫙 압축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RP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까, 저희 팀에서도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와 골자만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한 이 IRP의 골자인데요, 이 표의 내용을 저희가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투자에서 부풀리기가 가능한 퇴직금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한 소리거든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하나씩 저희가 이 개풀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가 아까 뭐의 약자라고 했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약자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왜 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딱 잘라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자, 노후 대비 연금 첫 번째고, 절세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50대 중반쯤 되면 회사에서 퇴직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 언제 받아요? 국민연금 65세가 되어서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그 방송의 MC로도 나가기도 했지만 어쨌든요. 자, 이 당장 개인연금을 마련하기에는 초기 시드머니가 좀 작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퇴직금도요, 투자 자산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애초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 IRP를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생각을 좀 해볼게요. 몇백만 원의 돈을 장기 투자로 우리가 굴려, 원금은 어떻게 돼?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죠. 몇 살까지? 55세까지.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펀드, 코인을 하는 것처럼 이 IRP로 조금 더 나은 재테크를 준비하시면 미래가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뭘 해라, 그게 뭐가 제일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아무래도 금융상품들이니까. 근데 이 IRP가 도대체 뭔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라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IRP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베이스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봤는데,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분들, 사업자, 연금소득자, 그리고 공무원분들, 교직원, 군인 전부 다 이 IRP 계좌가 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개설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은행 가시면 돼요. 자, 혹은 각종 증권사에서 모바일로도 계좌를 쉽게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은 무료고요. 근로자분들 꼭 퇴직급여 일시금으로 받아서 날리지 마시고요. 이 IRP 계좌를 개설을 해서 저축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일단 이 IRP의 특징부터 좀 볼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위험 부담을 좀 줄여준 장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펀드나 ETF 그리고 리츠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혹은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IRP가 이 투자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해칭, 방어해 준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라고 한다라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손해를 감수하고 리스크를 안고 시작한다라는 걸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 IRP는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을 최대한 70%까지 제한을 해줍니다. 자, 돈을 다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어느 정도의 방어선을 구축을 해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 퇴직연금을 투자 자산으로 운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원금은 최대한 지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죠. 자, 이게 바로 뭐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투자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사회초년생분들 특히 이런 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징 두 번째는요, 이 IRP가 절세가 가능한 통장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절세가 가능하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 두 번째는 과세 이연. 자, 제가 연말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IRP의 납입 한도가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공제율은요, 소득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총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그리고 총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 13.2%. 자, 16.5%와 13.2%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야, 그러면 내가 1,800만 원을 넣었다 치자. 그러면 900만 원은 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자, 물론 이 900만 원은 세액공제가 안 되긴 해요. 대신에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중도 인출. 왜냐? 세액공제를 안 받았거든. 게다가 통장에서 이걸 뺄 때 따로 기타 소득세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원래 우리나라의 세금은요, 납입을 하면 공제, 수령을 하면 과세가 되죠. 자, 근데 이 IRP에 들어있는 돈은요,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연금으로 이걸 수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900만 원은 연금 소득세에 해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이 1,800만 원을 투자해서 돈만 불리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주요 특징 세 번째인데, IRP의 절세 효과를 정말 톡톡하게 누릴 수 있는 기능, 바로 이 과세 이연이라는 기능이에요. 과세 이연이 뭔데?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자, 당장 내야 될 세금을 밀어준다. 연자가 미룰 연자거든요. 그래서 나중으로 밀어주겠다는 건데, 자, 이게 뭐가 좋은지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배당 수익을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배당 소득세가 붙으니까 15.4%의 세금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100만 원이 아니라 15.4%를 제한 84만 6천 원인 거죠. 자, 근데 이 IRP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은요, 이연을 해준다 그랬잖아. 과세를 이연. 즉, 그 세금을 나중으로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뭐 조삼모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보자고요. 내가 100만 원의 수익이 생겼어. 그럼 세금을 안 떼고 그대로 100만 원으로 줄게. 왜? 나 이거 연금으로 나중에 받을 거니까. 이게 바로 과세 이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55세가 됐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55세가 돼서 연금을 받아야 될 날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배당 소득의 15.4%가 들어갈까 아닐까?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신 분이라면 정답을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다 라는 게 정답이죠. 자, 우리는 연금 소득세 5.5%만 내면 됩니다. 자, 신기하죠? 이게 15.4%에서 갑자기 5.5%로 변신하는 굉장한 마법을 보여줬죠. 자, 근데 추가 정보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연금 소득세는요, 수령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줄어듭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자, 보면 55세 이상 70세 미만 같은 경우는 5.5%고요.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 같은 경우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3.3% 이렇게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 이 퇴직소득세가 30에서 40%까지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속 10년 차까지는 30%,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40%의 퇴직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야? 내가 일하는 동안 쌓인 돈을 잘 굴려서 몸집을 잘 키워 놓으면 그 부담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IRP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장점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그러면 마냥 좋냐? 늘 그렇지만 모든 제도가 장점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설명을 하게 되면 공격받기 십상인데, 그러함에도 저희가 이런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는 건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이 IRP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너무 공격하지 마시고요. 단점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약간의 제약들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예요. 5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인출을 해버리게 되면 기타 소득세가 붙습니다. 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주의를 하셔라. 중도 인출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인정해주는 특정한 사유가 몇 개 있는데 중도 해지가 가능한 특정 사유에 대한 건 저희가 캡처 타임에 넣어놨습니다. 이 캡처 타임 확인하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제약은 뭐냐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꼭 해외 투자를 해라라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거든요. 야, 국내 회장은 별로야, 해외 회장이 훨씬 좋아, 미장으로 가야 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IRP 계좌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내 시장 활성화를 좀 도와주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에는 제약을 좀 걸어놨다라는 제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세간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이 IRP가 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압축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요새 어떻게 보면은 청년분들 혹은 이거는 뭐 전 세대를 아울러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은 정말 핫하게 다뤄지는 주제인데,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너무 좋지 않으니까 이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리스크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 기본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은 돈부터 꾸준히 굴려서 목돈을 만들어라, 시드머니를 만들어라 라는 걸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IRP라는 계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IRP는 어떻게 보면은 30% 정도의 최종 방어선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 해칭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좀 훌륭한 투자 전략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초보 투자자인 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 2030 직장인 분들은 한 번쯤은 좀 경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연금저축과 IRP를 한번 비교 분석하는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신사고찰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